핀란드 북부 영하 40도. 밤하늘이 초록빛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라이네 교수. 핀란드 알토 대학의 음향 연구자입니다. 그는 이 소리를 쫓아온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오래전에 말했습니다. 빛은 소리를 낼 수 없다. 물리학 교과서에 쓰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오로라는 소리가 난다. 민간 전설이었습니다.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빛은 정말로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소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 세계 해안에서 고래들이 이유 없이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아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북극의 하늘, 그리고 그 아래 수천 킬로미터 깊은 바다. 두 개의 이상한 현상이 같은 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17년짜리 집념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하게 될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 있었습니다. 핀란드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로라가 강하게 빛나는 밤,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들린다고. 딱딱 튀기는 소리, 쉿 하는 소리, 마치 하늘이 속삭이는 것 같다고. 하지만 20세기 물리학은 이것을 일축했습니다. 오로라는 지상 100km 상공에서 발생합니다. 그 높이에서 발생한 소리가 귀에 닿으려면 5분이 걸립니다. 오로라가 사라진 지 한참 뒤에야 소리가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리가 빛과 함께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라 소리는 민간 전설로 분류됐습니다. 과학이 아닌 상상으로. 라이네 교수는 2000년 처음 그 소리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오로라가 뜨는 밤마다 반드시 그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청중은 웃었습니다. 빛이 소리를 낸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라이네 교수는 마이크를 더 많이 설치했습니다. 영하 40도 숲속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오로라가 뜨는 날이면 혼자 그 자리로 갔습니다. 17년 동안 데이터는 쌓였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없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은 분명했지만 어디서 오는지를 몰랐습니다. 2012년 라이네 교수는 마침내 측정에 성공했습니다. 오로라 소리가 들리는 정확한 높이. 결과를 보고 라이네 교수는 멈췄습니다.
100km 상공이 아니었습니다. 지면에서 불과 70m. 오로라는 하늘 높은 곳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소리는 땅 바로 위에서 납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로라 소리는 우주에서 오는 게 아니라 땅 위 70m에서 발생한다? 라인의 교수는 연구를 정리하면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오로라 소리가 특히 강하게 들린 날들의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같은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노르웨이 해안, 고래 집단 좌측, 스코틀랜드 해변, 고래 수십 마리 서류, 아이슬란드 같은 날. 2020년 연구팀이 35년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건강한 고래 좌초 186건, 질병도 부상도 인간 활동도 아닌 사례들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좌초들만 골라서. 태양 활동이 강한 날, 고래가 길을 잃을 확률이 최대 4배 높았습니다. 태양이 고래를 해변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태양 활동이 강한 날, 고래가 길을 잃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고래는 어떻게 수만 킬로미터를 길을 잃지 않고 이동할까요? 지도도 없습니다. GPS도 없습니다. 고래의 몸 안에는 자기를 감지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강도를 읽어냅니다. 수억 년 동안 이 감각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마치 사람이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표지판도 없고 지도도 없이 오직 몸에서 느껴지는 자기장만으로 방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수만 킬로미터를. 그게 고래의 항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구 자기장 폭풍 자체는 고래 좌초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양 활동이 강할 때 지구 대기에서 증가하는 것, 라디오파 잡음이었습니다. 라디오파 잡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고래의 자기 감각은 그것에 반응합니다. GPS가 틀린 방향을 가리키는 것과 GPS가 완전히 꺼지는 것,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사람이라면 틀린 방향이라도 가리키면 이사가 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꺼진다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각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자 제시 그레인저는 말했습니다. 고래가 잘못된 위치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자기 감각 자체가 일시적으로 꺼질 가능성이 있다. 태양 활동이 강한 날, 대기에 라디오파 잡음이 가득합니다. 그 잡음이 고래의 자기 감각을 방해합니다. 수억 년 동안 한 번도 꺼진 적 없던 나침판이 아무 예고 없이 꺼집니다. 고래는 그 상태로 수백 킬로미터 공해에 있습니다. 방향도 모르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연구자 본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좌초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가능성이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고래 좌초에는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해군 소나, 선박 충돌, 먹이 부족,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했습니다. 태양 활동이 강한 날,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는데 건강한 고래들이 통계적으로 더 자주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35년 동안 186건. 원인을 알 수 없는 좌초들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비가 오는 날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빗길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에게 태양 활동이 강한 날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라인의 교수는 처음에 소리를 연구했습니다. 고래 연구자들은 처음에 좌초를 연구했습니다. 두 연구는 서로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남태평양 바다 깊은 곳까지 닿는다는 것을. 지구는 별개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 집에서 형광등을 켜면 전선이 떨리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같은 전선이 냉장고도 물리고 에어컨도 물립니다. 지구 자기장이 그런 전선입니다. 오로라와 고래는 같은 전선에 연결된 서로 다른 기계였습니다. 2016년 라인의 교수는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핀란드 북부 영하 40도. 마이크를 손에 들고 오로라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음향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북극 하늘이 타오를 때마다 수천 킬로미터 남쪽 바다에서 고래들의 나침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힘이었습니다.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로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늘에서는 빛으로, 바다에서는 침묵으로. 빛은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고래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소리가.